평균 월급 약 600만 원. 1년에 월급을 14번이나 주는 나라. 5년만 바짝 일하면 대출 없이 전원주택을 살 수 있고 법적으로 매년 최소 5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곳. 직업에 귀천이 없고 야근하면 임금의 1.5배 이상을 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보다 1.5배 더 긴 유급휴가로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부모는 거의 1년에 가까운 유급 육아휴직을 누리고 유치원부터 박사과정까지 학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도 없고 16세 전에는 등수를 매기는 시험도 거의 없습니다. 성적 순위를 매기지 않으니 치열한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열풍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핀란드는 정말 지상 낙원일까요? 개인 소득세는 56%가 넘고 병원 진료 한번 받으려면 한 달 대기는 기본입니다.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쌉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했고 국가 실업률은 9.5%에 달해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겨울이 너무 길어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국민의 90%가 대인기피증이 있으며 5.6%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도 들리죠. 과연 핀란드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핀란드는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핀란드는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회복지는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핀란드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공공의료 체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소액의 접수비만 내면 되고 약값도 연간 상한선이 있어서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임산부는 임산부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검사가 공짜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료비가 무료다 보니 병원 대기줄이 긴 건 흔한 일입니다. 전문의를 만나거나 응급수술이 아닌 경우 몇 주에서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립의료기관을 찾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서 17세가 될 때까지 매달 정부로부터 약 15만 원의 비과세 수당을 받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박사과정까지 교육비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조제비와 점심급식까지 포함되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학생 수당과 주거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 모든 학교는 공립이며 자원 분배가 놀라울 정도로 균등합니다. 수도에 살든 북극권의 외진 곳에 살든 똑같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명문학교와 일반 학교의 격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16세 전에는 표준화된 시험이 거의 없고 등수도 매기지 않습니다. 이런 행복교육이 아이들을 마냥 방치하거나 하향 평준화하는 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위 10%의 인재만이 사범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교사는 석사학위를 가져야 하며 엄격한 학술 연구와 수업 실습 훈련을 받습니다. 교사들은 엄청난 신뢰와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기계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교수법을 선택할 수 있죠. 덕분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정보 찾는 법,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협력하고 탐구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핀란드가 늘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평등과 무시험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 자원을 집중하다 보니 재능이 뛰어나거나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충분한 도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개별 맞춤형 수업과 엄청난 서류 작업, 학부모의 기대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핀란드인은 주 5일, 하루 7.5시간 근무제를 따릅니다. 주 4일제는 아직 일부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핀란드에서 야근은 성실함의 상징이 아니라 효율이 떨어지거나 계획을 잘 못 짰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야근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보상도 셉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모든 근무 시간과 야근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노동청의 처벌과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업무 메일이나 전화를 일절 받지 않는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야근 문화는 이곳에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핀란드의 직장 문화는 수평적입니다.
직원이 사장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고 대담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은 상사의 권위보다 전문성과 합의를 중시하죠. 그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 35세는 취업에 걸림돌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채용차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자기소개서에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적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매우 존중하는 문화라 10년에서 15년 경력을 가진 35세 이상의 지원자는 경험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성숙한 인재로 대우받습니다. 중도의 직업바를 바꾸거나 늦가기 대학생이 되는 것도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술이 뒤처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탄탄한 공교육 시스템과 고용센터에서 성인 직업훈련, 재취업 과정,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대부분 무료거나 보조금을 받아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의 장기 실업률은 유럽연합 내에서도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해서 돈을 벌면 실업수당이나 주거보조금 같은 혜택이 사라지고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내야 하니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일해서 버는 돈이나 그냥 놀면서 받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의 함정 때문에 구직 의욕을 잃고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핀란드 평균 실업률은 8.4%이고 청년 실업률은 18%에서 20%에 달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두터운 중산층과 튼튼한 사회복지 덕분에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카페에서 부모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유모차를 가게 밖에 세워두고 아기를 재우는 모습은 아주 흔합니다. 누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해칠 거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죠.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녀 누구나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핀란드의 주택 면적에는 소위 말하는 공용 면적 거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거나 빌린 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즉 전용 면적 그 자체입니다. 가정을 꾸린 핀란드인들은 보통 교외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층 아파트는 주로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혹은 일부 노인들이 삽니다. 시내 아파트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인생의 한 단계에서 거쳐가는 곳으로 여겨지죠. 대다수 핀란드 가정의 꿈은 자기만의 정원이 딸린 집을 갖는 것입니다. 수도 헬싱키 지역의 평범한 타운하우스 가격은 보통 6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탐페레나 투르쿠 같은 도시는 4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30만 50만 유로 선이고 소도시나 교외는 3억 7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25만 35만 유로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평균 월급 약 600만 원, 4,032유로를 1년에 14번 받는다고 계산하면 숨만 쉬고 5년을 모으면 대출 없이 타운하우스를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데 집값의 10%에서 15%만 있으면 됩니다. 약 5억 2천만 원, 35만 유로짜리 집이라면 계약금으로 5,200만 원에서 7,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죠. 5년 일해서 2억 2천만 원, 15만 유로 정도 모은 사람이라면 계약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비교적 낮아서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 25년에서 30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것이 핀란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공식입니다. 이 외에도 시골이나 호숫가의 오두막 별장은 핀란드 주거 문화의 핵심이자 제2의 집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주말이나 한 달에 달하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숲속이나 호숫가에 오두막을 갖는 걸 꿈꿉니다. 오두막은 일상을 탈출해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 심신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수도도 없는 곳에서 직접 장작을 패고 호수에서 수영하고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 핀란드 국민들의 휴식법이죠. 핀란드 중산층의 전형적인 인생 궤적은 이렇습니다. 20대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월세나 작은 아파트에 살며 도시 생활을 즐기고 30대에는 교외로 이사해 정원 딸린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삽니다. 중년 내내 교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정원을 가꾸고 주말과 휴가는 호숫가 오두막에서 보냅니다. 노년이 되면 관리하기 힘든 큰 집을 팔고 시내나 편의시설이 가까운 실버 아파트로 이사해 노후를 보냅니다.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를 내는데 난방, 수도, 쓰레기 처리, 외부 수리비 등으로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 200도 400유로 정도 듭니다. 재산세율은 낮아서 1년에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핀란드는 흔히 내향인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1m 이상 떨어져 서 있습니다. 절대 다닥다닥 붙지 않죠.
핀란드 사람들에게 대화 중간의 침묵은 어색한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굳이 쓸데없는 말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도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핀란드는 천국일 겁니다. 개인의 공간이 철저하게 존중받으니까요. 북극권에 가까워 겨울에는 해가 무척 짧습니다. 북부 지역은 겨울에 40일에서 50일 동안 태양이 뜨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기분이 처지거나 잠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국민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핀란드의 우울증 유병률은 약 5.2%로 유럽 평균인 6.8%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물론 20세기 말에는 자살률이 유럽 1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넘었죠. 기나긴 겨울 탓에 햇빛을 못 봐서 생기는 계절성 우울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혼자 삭히는 내향적인 성격,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소외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1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유럽 평균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핀란드는 유럽 북부에 위치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33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약 3.3배 크기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약 564만 명에 불과하죠.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쓰고 수도 헬싱키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핀란드는 고도로 발달한 첨단 기술과 복지의 나라입니다. 2024년 1인당 GDP는 약 5만 6천 달러입니다. 평균 월급은 약 600만 원인데 세금을 25%에서 35% 정도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39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유 1리터에 약 1,500원, 식빵 한 봉지에 3,600원, 닭가슴살 500g에 8,200원, 사과 1kg에 5,200원 정도 합니다. 수도 헬싱키의 원룸 월세는 135만 원에서 180만 원 줘야 하고 룸메이트와 같이 살아도 월 75만 원에서 100만 원은 듭니다. 보통 핀란드 사람 한 명의 한 달 생활비는 약 270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큰 돈을 저축하긴 힘들어도 교육비나 병원비 걱정이 없으니 삶의 안정감이 높고 여가를 즐길 시간도 충분합니다. 핀란드는 공식 인증받은 산타클로스의 고향입니다.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 마을에 가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북극권 경계선을 넘어보는 인증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 우체국에서 특별한 도장이 찍힌 엽서를 보내거나 술록썰매와 개썰매를 타는 체험도 할 수 있죠. 헬싱키 대성당은 핀란드의 랜드마크입니다. 광장 계단에 앉아 시내를 내려다보면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리셀카와 레비는 유명한 스키 리조트이자 오로라 명소입니다. 유리, 천장으로 된 이글루 호텔에 누워 밤하늘의 오로라를 감상하는 건 잊히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핀란드는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 5G 통신망,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인프라와 편의성 면에서는 핀란드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사회복지와 소득 분배의 공정성, 교육 철학, 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은 우리가 핀란드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도 다 함께 노력해서 핀란드 못지않은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